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을 이야기하는 시어톡입니다. 둘이 방금 우란문화재단에서 이번에 공연을 진행하는 더블이라는 신개념 체험형 공연을 둘이 체험을 해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블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공연에 관해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이냐 하면 영국의 이머시브 오디오 시어터 극단 다크필드라는 곳에서 2020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VR 부문에서 초청을 받아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작품을 들여온 우란문화재단은 어떤 곳이냐?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4년에 설립된 민간 비영리 재단이고요. 우란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인력 육성 사업인 우란이상이라는 사업이 있고 둘째로 공연 전시 기획 프로그램인 우란시선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더블은 우란시선 이번에 진행이 되는 공연이에요. 저희가 직접 체험한 그 공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공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공지사항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준비물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그래서 저는 휴대폰 어플로 했고요. 태블릿 PC나 이제 모바일로 들어가시면 스피드 라디오 어플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누르시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오디오 장치, 디바이스. 수디는 이제 버즈를 이용했고 저는 에어팟 프로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한 상태로 관람을 시도했는데 시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이 맞아.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장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권장사항은 이제 두 명이서 마주보고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앉아서 하는 걸 추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자 해도 엄청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 공연을 어떻게 관람했는지 저의 감상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는 둘 다 공포 영화를 못 보는 무서운 걸 정말 무서워하죠. 절대 못 보는 스타일이고. 아니 저는 특히 깜짝 놀래키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막 엄청 놀랄 만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옆에서 우디가 굉장히 큰 소리를 막 냈었는데 무서운 그런 콘텐츠에 취약하신 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저도 깜짝 놀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소리만 들리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와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이렇게 심장이 떨려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들으면서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게 공연 끝날 때까지도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어서 공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끝난 건가? 맞아. 이어폰을 빼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저희 둘 다 이어폰을 못 빼고 몰입감이 정말 최고예요. 정말 제가 이걸 끼고 있다는 사실 알잖아요. 근데도 정말 옆에서 누가 막 얘기하는 것 같고 옆에서 들리는 소리 같고 진짜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막 이렇게 움찔움찔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좀 스포일러가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공연 내용 이야기를 공연이 딱 시작하면 어떤 여성분이 이제 안내를 하죠. 그게 더 무서워. 약간 기본적인 공지? 주의사항 이런 맞아. 거였는데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맞아. 약간 이런 기본적인 안내 주의사항도 약간 같은 톤으로 계속 반복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맞아 별것도 아니었는데 사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눈을 감으라고 해요. 그래서 눈을 뜨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눈을 뜨는 순간 엄청난 위화감을 맞아 그런 멘트가 나와요. 맞아. 당신이 있는 이 현실을 현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실 때 약간 이런 느낌의 멘트가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맞아. 네, 눈을 뜨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 시작하면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들리죠. 발소리가 들리고 진짜 저는 발소리가 들려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야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떡하지? 막 얘가 나 건들면 나 진짜 까무러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앰비언스였죠. 맞아, 진짜. 정말 너무 리얼했어요. 맞아, 진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정말로 나를 지나쳐서 이렇게 앞으로 맞아. 돌아가는 그게 다 그려지는 그런 음향. 동선이 되게 다 그려지는. 맞아. 그리고 막 라디오 소리가 나는데 라디오 소리는 저 왼쪽 끝에서 나. 맞아. 근데 말소리는 여기서 나고. 그 맞아. 거리감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맞아. 사실 이게 이어폰이 막 엄청 뭐 고가에 뛰어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정말 그 입체적인 게 정말 잘 느껴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느껴지고 정말 눈 뜨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만약에 이게 내가 유리잔을 갖고 있다. 그럼 진짜 내 잔이 깨지는 것 같이 바로 내 옆에 소리가 나. 맞아. 이게 말로만 하면 절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이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 아니고 진짜 이 공간에 누가 들어왔다 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소리가 나요. 이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인트로를 다 놓쳤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다 했죠? 저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면 제가 기억나는 이 남자의 대사는 내가 알고 있던 너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나의 파트너는 지금 여기 없고 그 자리에 악마가 대신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은 왼쪽 눈 밑에 무슨 붉은 상처가 있는데 맞아.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위치를 갖고 있다? 맞아. 이 남자가 카그라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설정이 그렇죠? 네. 여기서 카그라 증후군에 대해서 잠깐 카그라 말씀을 드리자면 증후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가까운 관계의 사람을 만나면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뇌 내에서 분비가 된대요. 근데 카그라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게 분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보고 있는 나의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거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증후군을 갖고 있는 남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너무 믿고 무서워. 있는 거예요. 얘는 내 파트너가 아니다. 제 앞에 분명히 수리가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계속 지속적 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얘는 네 파트너가 아니다. 얘는 다른 사람이다. 악마가 대신한 거다. 막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진짜 여기 수디 말고 다른 애가 앉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위화감이 약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자기의 그 파트너가 다른 사람이다, 악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살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살인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저희한테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섬뜩해요. 정말 와 라디오 음성이 중간중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막 진짜 녹음기에다가 자기 말하는 거 녹음해서 그거 들려주고 그것도 약간 나도 못 믿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약간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남자와 나의 관계. 그게 너무 헷갈려. 내가 그의 파트너인데 그에게는 이제 그는 나와 친숙한 관계인데 내가 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거지. 라는 생각도 처음엔 했거든요. 근데 또 약간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맞아. 너의 파트너가 과연 정말 너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약간 나와 이 사람은 공조의 관계인가. 그 검붉은 점이 뭐 왼쪽에 있었는데 다른 위치에 있다 이런 걸 우리한테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다 얘기해주니까 그래서 난 뭐지? 내가 얘를 도와줘야 되는 건가? 그니까. 그렇게 내가 너무 위협받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막 직관적으로 딱 떨어지는 스토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각적으로는 최고로 강렬한 체험을 진짜 저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움찔움찔 하다가 제일 소름 끼쳤던 부분이 그 옆에 와서 이제 귓속말처럼 정말 귀 바로 옆에 와서 그 남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진짜 그때 이어폰 빼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진짜. 소름 끼쳐가지고 진짜 근데 정말 뭔가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약간 카그라 증후군을 간접 체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을 약간 탈피해본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카그라 증후군이라는 걸 글로 볼 때보다 어떤 느낌인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막 영화 같은 거에도 사실 이런 소재가 좀 있잖아요. 이게 영화 변신이라는 걸 보시면 사실 저는 그 영화가 굉장히 많이 떠오른 게 그게 가족 중에 한 명이 그거는 실제로 오컬트 영화니까 악마가 그 가족을 대신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는 사실 되게 리얼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뭔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맞아. 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무서운 영화나 무서운 공연? 이런 거를 보고 나면 무서우면서도 저건 내게 아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나에게 되니까 정말 상상력을 최대로 자극하는 그런 극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거를 왜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관해서 왜냐면 이게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 초점이 되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전혀 시각적인 게 제공되지 않고 오로지 청각으로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영화는 사실 어느 시간이나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요새는 더. 맞아. 근데 이제 이거는 어두운 장소에서 해야 되고 특정 공간에서 세팅을 자기가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쨌든 이 공연의 스테이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가 비대면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요즘 특히나 공연 다 중단돼서 볼 수가 없는데 가장 그리운 게 공연이 현장감이잖아요. 이거를 조금은 해소를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란문화재단의 더블이라는 공연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죠? 한 줄이요? 내가 있는 곳으로 배달되어 온 스릴러 공연. 저는 더블은 리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을 보고 나면 더블을 보고 나면 공연에 관해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도 조금 바뀌는 게 느낄 수 있고 공연을 보고 나면 정말 내가 있던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은 모든 게 약간 다 의심하게 되고 정말 하그라 증후군인 것처럼 약간 상황이 리셋되는 것 같아서 리셋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공연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